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1년 내내 온화한 날씨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멋진 휴양지로 꼽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는 유독 한국에게 진심인 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의 날을 채택해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를 기리는 날로 정식 지정했죠. 캘리포니아는 왜 한국에게 이토록 우호적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말 나이 지긋한 한 남성이 영화 상영이 끝난 후 무대 앞에 섭니다. 프랭크 퀸테로라는 나이 지긋한 이 남성은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 글렌데일시의 시장으로 은퇴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마이크에 대고 말합니다. 글렌데일은 미국 내에서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도시로 제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소녀상을 건립하겠다고 했을 때 수천 통의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아키라모토 LA 주재 일본 총영사는 총영사로서 내 임무는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뿐이라고 협박했고, 총영사는 일본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그 상징물을 없애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고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키라 총영사가 글렌데일 시 의원들에게도 이런 주장을 펴면서 압박을 가했다고도 했죠. 퀸테로 전 시장은 글렌데일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 최초로 소녀상을 설치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앞 시립공원에 소녀상이 건립됐죠.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의 만행을 기억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조형물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확인된 기린비를 포함한 평화의 소녀상은 총 33개로 집계됩니다. 미국의 15개, 필리핀의 4개, 일본의 4개, 독일의 3개, 호주의 2개, 중국의 2개, 그리고 홍콩, 캐나다, 대만에 각각 1개가 건립되어 있죠. 기린비를 제외한 평화의 소녀상만 보자면 전 세계에 13개가 건립되어 있고 그 가운데 6개는 미국에 설치됐는데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소녀상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시민단체의 주도로 건립됐습니다만 이 소녀상들의 안부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소녀상은 앞서 말씀드린 글렌데일 소녀상으로 2013년 7월 30일에 건립됐습니다. 그런데 일본계 극우단체는 2014년 2월 LA 연방지방법원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LA 연방지법에 따르면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일치한다라며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이 외에도 소녀상 건립을 두고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들의 철거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함께 전범국으로 낙인 찍힌 독일에는 총 3개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수원시 시민단체와 독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레겐부르스크의 네팔 히말라야 공원에 세운 소녀상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최초로 건립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일본 총영사의 압력으로 비문은 치워지고 현재는 소녀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년 뒤 2020년 3월에는 독일 라인마인 한인교회와 정의기억연대가 함께 프랑크푸르트의 2번째 소녀상을 건립했는데요. 현재 철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녀상이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2020년 9월에 세워진 소녀상으로 독일 최초로 공공부지에 설립됐습니다. 이 소녀상 건립 주체는 독일 민간단체 코리아 협의회로, 이 단체는 독일 내 국제 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평화 집회 등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로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베를린의 미태구청은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코리아 협의회가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보류됐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상 앞에서 매주 콘서트를 열고 베를린 한복판에서 철거 반대의자 설치 시위를 벌이면서 독일 전역으로 소녀상 뉴스가 보도됐죠. 결국 미태구 의회는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하고 영구 설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죠. 결의안은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소녀상 영구 존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의회의 동의 없이 소녀상을 철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녀상은 영구히 그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소녀상을 가장 많이 설치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는 캘리포니아주는 유독 한국과 인연의 고리가 깊습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9월 4일을 캘리포니아주의 태권도의 날로 공식 지정해 기념하자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처리됐습니다. 이 태권도의 날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쉐런 커크 실바주 하원 의원은 이 결의안이 당을 초월하는 지지를 얻어 하원을 통과했다면서 본회의에 참석한 68명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을 주도한 건 하원에서 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스포츠, 관광, 인터넷 상임위원장을 맡은 쿼크 실바 의원과 한국계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결의안에 따르면 세계 태권도 연맹이 공포한 태권도의 날인 9월 4일을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쿼크 실바 의원은 인터뷰에서 태권도의 날은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가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에 가져다준 풍부한 문화와 역사적인 영향력을 기리는 날이라면서 태권도의 인기는 계속 커지고 있고 태권도는 모든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남녀가 태권도라는 아름다운 무술을 배우도록 격려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했죠. 현재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상원 결의가 남아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통과하게 되면 캘리포니아는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한국을 기념하는 날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9월 10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따르면 주의회 상원은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는 결의안 ACR 109를 4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주지사 서명이 필요 없어 매년 10월 9일은 자동으로 한글날로 지정되었는데 소수민족 언어로는 최초로 미국에서 기념일이 생겼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글의 위상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한글은 미국 안전보장국에서 시민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배우기를 독려하는 5개 언어 중 하나이면서 대입시험 SAT에 포함된 10개 외국어 중 하나로 미국에서만 5만 명 이상이 한글을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 한글날 제정도 쿼크 실바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원래 결의안 번호는 ACR 105로 지정되었으나 한글날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제출을 미루면서 10월 9일을 뜻하는 ACR 109까지 제출을 미뤄 의미를 부여했죠. 그런데 이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실바 쿼크 의원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보좌관인 한인 1.5세 박동우 씨의 역할이 가장 컸죠. 그는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백악관 직속 장애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실바 쿼크 의원의 보좌관이 됐죠. 어쩌면 미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굳이 한글에 애착을 가질 필요는 없었으나 그가 한글날을 기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한글날 제정에 나선 이유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한국학교 졸업식에 참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졸업식에서 실바 쿼크 의원을 대신해 졸업생과 학부모, 한국어 교사들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국의 미국인으로서 한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체성과 자긍심 향상뿐 아니라 취업 시에도 다중언어 습득과 다문화 습득 경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는 캘리포니아라는 상징적인 주에서 한글날을 지정해 발표한다면 한글 보급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게 될까라면서 한글날을 기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는 그의 상관인 실바 쿼크 의원을 설득해 발의를 요청했는데요. 그동안 한인의 날, 아리랑의 날 등등 한국과 관련된 기념일을 발의하며 한인사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던 실바 쿼크 의원이었지만 이번 한글날 제정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모 한인단체장이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서는 당신은 한국인이 아니니 한국인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런 편지를 받고 보니 그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했던 실바 쿼크 의원도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동우 씨는 지속적으로 의원을 설득했고 한 가지 조건을 받게 됩니다.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장 10명에게서 한글날 주의회 결의안을 발의해달라는 지지의 편지를 받아오면 발의를 고려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그는 다양한 한인단체를 쫓아다니며 10개 단체장의 협조 편지를 받아냈고 드디어 한글날을 기념하는 발의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이로써 소수민족 언어로는 최초로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글자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최초의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매년 11월 9일 기념하는 도산 안창호의 날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지정해 본 적 없는 외국인의 업적을 기리기로 상원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9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죠. 11월 9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탄생일로 모든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애국지사로 잘 알려져 있죠. 1878년에 태어난 그는 한국인들에게는 마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존재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0대 때부터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조국의 현대적 교육을 꿈꾸었고 1902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초창기 한인 이민자들의 정착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까지 총 3차례 미국을 왕래하면서 초기 한인사회의 결속과 조국 독립운동에 앞장섰죠. 그는 리버사이드 최초의 한인촌을 건설하고 항일 독립운동 단체 겸 한인사회 공동체인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했고 상해 임시정부 재정지원 활동까지 조국의 독립에 평생을 바쳤는데요. 이런 덕분으로 리버사이드 도심에는 도산 안창호 동상이 세워져 있고 LA 한인타운에는 도산 안창호 우체국도 지어져 있고 LA 다운타운 10번과 110번 프리웨이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도 만들어졌죠. 이 결의안 역시 실바코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민자들이 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로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는 가끔 미국을 자만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캘리포니아주는 한국과 관련된 많은 기념일을 제정한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뿌듯하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